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 야당의 강경 대응 속내는 무엇일까요? 향후 정치권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만났고 오늘도 오전에 만났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냈던 합의안, 그러니까 2년은 여당이 하고 2년 뒤에 대권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자. 상반기, 하반기 교대 제안도 거부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은 정보위원장을 뺀 남은 11개 상임위원장 이제 선출했고 일단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모두 채워서 급한 법안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중에 가합의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과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입니다.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관석 의원이, 유기용 의원이, 박광훈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 도종환 의원이, 이계호 의원이, 송옥주 의원이, 진선미 의원이, 정춘숙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먼저 그러면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중간에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은 그래 2년 나눠서 하자.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2년을 여당이 하고 나머지 2년을 야당이 하자. 지금 이런 제안이었죠. 네. 그런데 여당은 2년을 여당이 하고 2년 뒤에는 집권당이 하자.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집권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통합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2년 나눠서 맡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거나 담보를 해놓거나 이렇게 약속을 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그 약속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얼핏 들으면은 계속 야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려서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례와 선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회 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고 지난 시절의 관행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대로 2년은 여당, 2년 야당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전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례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저는 흥정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협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뒤에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흥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양보할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국회 법대로
그렇게 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저러한 관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관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구성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18개 상임위원장 다 여당이 하기로 했는데 정보위원장 선출은 못했더라고요.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정보위원들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서 부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선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보위원장 선출 규정은 따로 있는 거군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정보위원을 미래통합당에서 선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뽑을 수가 없고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인데 예, 통합당에서는 협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진영 부대변인.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2년 그리고 또 후반기 2년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당에 가서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오전 9시까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법사위원장을 누가 만약에 옳고 그러면 논쟁은 이미 끝나갔고 한 달 가까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사위를 하겠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분명히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주호영 대표가 잠적을 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협상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사위원장 건은 1년 정도 합의가 된 우선적으로 합의가 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나머지 정책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체계작권 심사권 문제를 없앤다. 그리고 난 뒤에 2년 후에는 다음 여당이 가진다. 라든가 또는 윤미향 건에 대해서 이 국정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나름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침에 이 미통당의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뒤집어진 거죠. 누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보십니까? 짐작입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저는 이 노예한 정치를 하셨다고 판단을 드는데 사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정당 전략상으로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쟁점 이슈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상임위 간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는 척 또는 뭐 모든 것을 국정에 맡기는 척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김종인 대표가 전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결속력도 높이고 투쟁심도 높이고 또 김종인 대표의 당내 장악력도 높이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서 아마 좀 당분간 김종인 대표가 당을 장악해서 대여 투쟁과 실리적인 정책 투쟁을 같이 해가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원 평론가 일단 여당이 다 가져가라.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우리 하나도 안 받겠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중진 의원들은 그래도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씩 하고 있으면 할 일도 많고 그럴 텐데 너무 강수를 계속 밀고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수로 밀고 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에서 실패를 해버렸다는 것은 강수이든 약수이든 가장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찌됐든 한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한 이상 제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길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중요도를 국회 내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좀 국회 내에 이제 위상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자체의 결렬로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1대 국회가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의 기대 또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데 자, 초반부터 이제 판이 깨져 버렸다는 거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먼저 좀 질문을 해봐라. 상임위원장 누군지 국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국회가 합심해서 뭔가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상임위원장 몇 개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왔으니 자 이제는 우리는 대여투쟁만 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정말 미래통합당이 수권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뭐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또 무한 위기도 맞겠지만
의외로 잘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이 민주당 내의 여러 갈래로 나오는 좀 갈등 또는 쟁점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오히려 일체감을 가지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득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최수영 평론가. 일단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몇 개 상임위원장 당근 이런 거 받아봐야 제대로 견제도 못하면서 그런 것에 눈멀었냐 이런 말 들을 것 같고 그럴 거면 아예 다 가고 책임 다 져라.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대선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까지 민주당 잘 되게 할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원내에서 민주당을 제어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회의하다 숙성이 되면은 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표결을 처리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상임위의 과반, 3분의 1을 가졌기 때문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전 통합당이 이제 하나 달라진 게 장외 투쟁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과거 같았으면 벌써 지금 광화문 나가거나 로텐다월에 있거나 뭐 등등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내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 이번 안건을, 이번 가안을 가장 뒤집은 가장 요인은 초선들의 저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들은 바로도 초선들이 굉장히 강했고 오히려 중 3, 4선들은 상임위원장 생각이 약간 있었으나 초선들은 예. 그 야당의 결기를 보이면서 우리가 대선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임위에서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하고 또 소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른바 살라미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보이자고 이렇게 아마 거꾸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압박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대선에 대한 어떤 희망이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판넬에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된다. 우리 속담 중에 이게 처지와 입장이 바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정치 문화에 있어가지고 서로 입장을 바뀌는 역지사지에 아마 사례를 남기는 가장 큰 어떤 정치적 그 사례로 제가 남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 정치 주체들이 이번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뒷얘기들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 이제 어차피 다 책임지고 가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은 명분 쌓기를 그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합당은 사실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를 지금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초선 의원들 간에는 소통이 되게 잘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상대적으로 중진 의원들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사실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1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10일 날 처음에 협상하려고 10일까지 원래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10일 넘어갔죠. 그러다가 15일 날 그냥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 날 박병석 의장이 하겠다 했는데 결국 이거는 상임위원 그 대표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가 23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5시간 동안 막걸리 회동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대를 해봤는데 26일 날 결국은 또 안 됐죠. 그리고 29일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된다 안 된다 변수가 상당히 많았고 이 의원들께서도 사실은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결과론적으로는 막판에 다 이제 뒤집어져 버리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타이밍을 결국은 놓친 셈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명분 쌓기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책임 정치가 사실은 상당히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나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중에 남아있는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미래통합당의 판정패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가 되게 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안타깝게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많이 참았다. 김태년 원내대표 몸에 사리가 생겼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 결국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하고 결론이 같아요. 이게 이제 루즈 게임이라고 봤는데 대문자와 소문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 없는 거니까
여당 야당 다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예. 윈윈 게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누가 더 누가 더 피해가 손해가 더 크냐? 야당이 더 크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여당은 뭘 갖고 있냐면은 법과 명분을 갖고 있고요. 야당은 관행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니까 오늘 한 게 국회법대로 한 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여당 입장에선 오랫동안 기다려줬다라고 한 명분도 쌓여 있고 야당이 갖고 있는 건 뭐냐? 13대 때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가졌다. 그런 관례가 있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3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이 된 그 국회인데 결국은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긴 하겠지만 하지만은 그때랑 또 틀린 게 야당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봤을 때 잘못했지만은 어느 쪽으로 그 저울추가 더 기울겠느냐, 예. 어느 쪽에 더 리스크가 많이 있겠느냐. 만약에 이제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짠 터뜨리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쉽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리스크가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명분과 실익 두 가지 어느 쪽이 더 유리했고 어느 쪽이 더 실익을 거뒀을까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네, 아까 이해찬 대표는 오전에 공수처 출범 시한에 맞춰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법까지도 또 무시하고 편의대로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을 도모해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도 발휘하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의학 평론가 지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 어떤 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일단 공수처법에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7인의 이제 그 후보들 중에서 두 사람은 미래통합당에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 난 뒤에 7인 중에서 6인이 합의해서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후보를 올리게 되는데 미래통합당 몫으로 두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설사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추천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상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제약 요인을 만약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바꿔서라도 우리는 강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런 것까지 무리하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미래통합당 참여하라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추천 안 하면 당장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7인 추천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든지 또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이 임명을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도 되니
이제 그런 이제 무리수를 좀 두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영 변호사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추천 순순히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 개정이 좀 여러 가지를 무리수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니까 규칙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백혜련 의원이 내놓은 건데요. 그 규칙 개정이 그 야당에서 교섭단체 야당에서 계속 추천할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시한까지 추천이 들어오지 않으면 박병석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섭단체가 2개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예. 그럼 야당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여당에다가 추천을 맡기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당이 가지고 있던 추천권마저 여당에게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향후 전국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법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저는 이게 아마 여야가 격돌하는 첫 번째 지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7월 15일을 못 박아서,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될 때 7월 15일로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달라. 그러니까 통합당 측에서는 이게 무슨 행정 절차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 민주당이 뭐 두 분 다 지적해 주셨지만 무리하게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든 기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헌법재판소, 뭐 국가인권위원회, 선관위, 많은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가 여기 한 거 꼭 여야의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견제와 균형 이런 독립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에 관계없이 견제권을 주는 게 사실 이게 법의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의석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건 위임받았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된다. 대단히 오만한 저는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협치가 무너진다면 제가 보기에 21대 국회 초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제가 보기에 말이 이렇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 밀어붙일 공사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설령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하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 6개월을 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당이 이걸 조급증으로 처리하는 순간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회는 다시 그야말로 뭐 동물로 가든 식물로 가든 또 하나의 또 국민에게 대단히 실망감을 주는 국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권에서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다른 것은 몰라도 공수처 같은 경우에 야당 추천 없이 여당만 추천해서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명분에서 밀리지 않겠어요? 근데 명분보다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기관, 권력자들을 그런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런 기구의 발족을 방해하는 통합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라고 공격을 당하면요. 통합당으로서는 명분에서도 상당히 밀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저는 계속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를 계속하면 공수처가 출범을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해가지고요.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면은 정말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한 무리수까지도 저는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야당 혹시 2명인데 한 명은 그냥 야당에 놓고 한 명은 여당에 주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은 반발이 매우 크겠죠. 처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확인할 부분인데요. 그 백혜련 의원의 안은 이제 개인적인 아니고 당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청문을 하든가 이런 곳에서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법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보타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법의 체제는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당신들도 개정안을 또 내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법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사람을 가지고 추천해 가면서 가는 절차로 가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그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 2명을 추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추천을 할 거고요. 거기서 논의되는 안 중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생각이죠.
야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아예 공수처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추천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쪽으로 가든지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다 맡으라고 한 것도 압승을 거둔 여당이, 그러니까 승리를 한 여당이 상임위원장 다 갖는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됐다면야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뭐 지금 법사위원장 뺏기면서 그래가지고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 가져가라. 그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협조가 되겠느냐. 지영점 변호사 앞이 좀 캄캄합니다. 일단은 저는 노 변호사님하고 이번에는 생각이 틀린 게 공수처법을 갖다 보면요. 법무부 장관, 예. 법원 행정처장, 변협 회장 이 3명은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러니까 여당에서 2명 추천하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을 누가 추천하느냐. 제4호 교섭단체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인데 교섭단체가 지금 없으니까 그 미래통합당에서 2명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미래통합당이라면 당연히 추천 안 하죠. 왜냐하면 추천하는 순간 공수처장이 임명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하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법을 개정하든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당이 이제 180석이니까.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랑 의견이 똑같은 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30석을 갖다가 빼가지고 예.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을 안 할 거라고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고 장성철 소장이 추천할 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뀌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반대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 규칙을 통해 가지고 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앞얘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보타지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성철 소장 한 가지만 더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괴롭지만 큰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네. 어떤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회 의회 권력까지 다 뺏겼구나. 다음번에 대선에서 지면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투지가 생길 것이다.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예. 그러한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그 의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큰 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예. 어쨌든 책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적하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옛날에는 고추장 먹고 뛰면 금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이제 여야 관행도 좀 변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힘을 너무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게 1, 2년 하고 말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